만선의 꿈은 이루어졌을까요? 출항했던 배들이 돌아오는 시간. 조업의 마지막 목적지는 이곳 수협 위판장인데요. 바다에서 금방 잡아올린 싱싱한 해산물이 중면을 거쳐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팔려나가는 유통의 거점이죠. 무게만 850톤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금액으로는 70억이 넘어요. 경매사가 품목을 읊어줄 때마다 중매인들은 바삐 손을 움직이고 은밀한 수신호를 통해 더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집니다. 스피드 싸움입니다. 5초 이내에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되고 경매장은 치열한 눈치 싸움의 현장이고 소리 없는 전쟁터.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인생의 승부를 건 눈에 띄는 그녀. 오늘의 주인공 해산물 중매인 한유진 씨를 소개합니다. 거제도는 제주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데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만큼 다양한 해산물이 풍부하죠. 대형 수족관으로 꽉 찬 이곳은 유진 씨가 하루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일터입니다. 중매인이라고 해서 모든 해산물을 취급하는 건 아니고 어종에 따라 분야가 나뉘는데요. 유진 씨는 조개와 같은 어패류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물건을 선별하느라 아침부터 바쁜데요. 남편이 물건 싣고 왔네요. 키가 훤칠한 이분이 남편 광성 씨. 해산물 중매인 경력으로는 유진 씨보다 선배뻘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일찌감치 위판장에 나가 신선한 조개들을 낙찰받아 왔다는데요. 이제 유진 씨 차례. 위판장에 가기 전 남편과 함께 낙찰받아야 할 물건들을 점검하는데요. 필요한 게 바지락, 왕우럭, 코끼리로게. 제일 급한 건 이 세 가지. 오늘 이거 왕우럭이랑 건 나가야 돼요, 지금. 너무 비싸. 너무 비싸기도 하고 이렇게 안 올라오는데 또 비싸고 하니까. 그리고 내일 저기 국제에 들 거 돌문 게 있어야 되고 그건 내가 받으면 되고. 슬슬 출발해야 할 시간인데 모자. 91번요. 모자, 마크 모자예요. 제가 91년생인데 이 번호를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골랐습니다. 아이고, 그런 느낌? 모자가 좀 힙하지 않나요? 해산물 경매에 뛰어든 건 이제 겨우 1년 남짓. 그야말로 새내기 중매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저희 남편이 일단 먼저 중매인을 시작을 했고요. 이게 판장이 한 곳에서만 나오는 상품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물건을 다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제 통영에 있는 쪽에 위판장을 제가 가입하게 됐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경매를 받기 위해서요. 해산물 같은 경우는 오전에 작업을 해서 오후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춰서 경매를 하는 거죠. 무조건 당일 작업, 당일 경매. 그런 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꼬박 5번. 경매가 열리는 날은 빠짐없이 통영 위판장에 출근 도장을 찍는데요. 이곳이 유진 씨에겐 또 다른 일터인 셈이죠. 그런데 경매 시간보다 40분이나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유진 씨는 마음이 급한 것 같은데요. 커다란 고무대야를 첩첩이 쌓아 위판장까지 끌고 가는 발걸음이 정말 분주해 보입니다. 조업을 마친 배들도 하나둘 도착하는 모양인데요. 저기 배. 이렇게 뾰족한 부분에 보시면 노란색이 많아요. 보통 저 배를 보시면 저쪽 배는 하얀색이고 여기 지금 저희 쪽에 오는 배는 노란색이 있거든요. 이렇게 잠수기 관련 배들입니다.
바닷속에서 일하는 해녀와 잠수부들이 배를 잘 피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노란색으로 칠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선착장 색깔도 노랗네요. 경매 시간이 다가오면서 바다에서 가까운 졸린 싱싱한 해산물도 속속 위판장에 도착합니다. 유진 씨가 이렇게 서둘러 온 건 미리 물건을 둘러보고 좋은 곳을 골라 눈도장을 찍어두기 위해서인데요. 경매 시간이 다가오자 어느새 다른 중매인들도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데요. 매의 눈으로 오늘의 물건들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유진 씨도 그들 팀에 끼어섰습니다. 이제부터 경매 시작. 경매사들이 품목과 수량을 읊어주면 중매인들은 원하는 입찰가를 경매사만 볼 수 있도록 손으로 제시합니다. 일단 경매가 들어갔다 하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경매사분이 얘기하시는 그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경매사분을 항상 봐야 됩니다. 노려보듯이 봐야 됩니다. 미리 점치고둔 물건에 고정돼 움직일 줄 모르는 유진 씨의 시선. 집중력을 발휘해야 원하는 물건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경매사분이 가격을 얘기하시거든요. 이렇게 어느 분이 얼마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잘 캐치해야 제가 원하는 상품을 얼마에 받을 수 있을지 가격을 미리 책정을 할 수 있거든요. 드디어 유진 씨가 신호를 보냅니다. 가장 긴장되는 순간. 그런데 경쟁자가 한둘이 아닌데요. 치열한 눈치 싸움이 오가고 중매인들의 손에 바삐 움직입니다. 9,100원, 91번, 9,100원, 91번, 9,100원, 91번. 이수만 154. 낙찰이 결정되고 나서야 비로소 유진 씨가 한숨을 놓습니다. 스피드 싸움입니다. 5초 이내에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압박감도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가격도 잘 받아야 되고요. 남보다 너무 비싸게 또 받으면 저희가 또 팔 때도 좀 어렵거든요. 다른 분들은 싸게 주시는데 저희만 비싸게 들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좀 그런 책임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경매가 잘 된 날은 그만큼 해야 할 일도 더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우선 낙찰받아온 물건은 신속하게 수조에 옮겨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수조에 넣기 전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물로 깨끗하게 헹궈주는 겁니다. 처음에 볼이 많이 묻어 있거든요. 그대로 수족관에 넣으면 오염이 좀 빨리 돼가지고요. 거침없는 유진 씨의 손놀림. 펄을 씻어낸 돌멍게는 재빨리 수족관으로 옮겨줍니다. 잠시도 쉴 틈이 없는데요. 일거리가 또 밀려 들어옵니다. 이번엔 키조개네요. 잠수부들이 깊은 바다로 내려가 잡는 키조개는 유진 씨네 가게에서 가장 주문이 많은 인기 상품 중 하나라고 합니다. 키조개가 크기도 중요하지만 일단 상태도 봐야 되거든요. 무게 차이가 다릅니다. 죽으려고 하는 애들은 안에도 물도 없고요. 엄청 가볍거든요. 근데 이 안에 물을 꼭 차 있는 애들은 무게도 무겁고 또 단단하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입도 벌리고 있어요. 살아있는 애들은 이렇게 입을 앙 다물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려고 하는 애들은 입부터 벌리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렇게 속안을 보면 죽은 거예요. 먹은 거랑 까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 살이 하얀색으로 살아있어요. 보시면 색깔 차이도 나고요. 간자 차이도 나고요. 속살이 하얘야 되거든요. 여기 날개살.
요 부분이 날개살이고 요 하얀 부분이 감자예요. 근데 보통 분들은 요 날개살 못 드시는 줄 아는데 다 드시는 거예요. 여기서 못 드시는 건 요거, 그 안에 내장 같은 거예요. 예, 예. 요거 빼고는 다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빼버리고. 종일 손에서 물 마를 데가 없지만 이렇게 해산물을 만지며 살 줄은 유진 씨도 남편도 미처 몰랐다고 하네요. 저희가 한 6년 전에 남편이 사업을 하나 했었어요. 콩나물 공장이라고 구미 쪽에서 좀 크게 했었는데 그게 좀 안 좋게 돼서 부도가 아예 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편도 다 파산을 하고 예, 여기 고제도로 진짜 빈손으로 왔죠. 아니 도망치듯이 진짜 여기 고제도에 왔던 것 같아요.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10,000원도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난감했던 적도 있었고 그때는 정말 고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마음도 너무 힘들었었고. 생계를 꾸리기 위해 남편은 잠수부로 일하며 해산물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해산물 자체를 아예 몰랐었거든요. 남편이 잡아오는 해산물을 만지면서 이렇게 해산물 종류를 알게 된 거죠. 근데 처음에는 맛있어서 막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남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이러다가 고제도에 있는 지역 카페에다가 올렸어요. 근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판매를 시작한 게 이게 첫 계기가 된 거죠. 처음에는 다른 가게들처럼 중매인에게 물건을 받아서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납품받는 물건이 싱싱하지 못한 경우가 생기면서 경매에 직접 참가할 수 있는 해산물 중매인이 됐다는 겁니다. 유통 단계를 줄여서 더 싱싱한 물건, 더 저렴하게 팔 수 있게 된 거죠.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지만 바쁠수록 더 신이 난다는 유진 씨. 그런데 전화가 한 통 걸려온 모양입니다. 그래. 유성아. 어디 있어요? 엄마 회사에 있어요. 오늘 일찍 와 들어왔어요? 엄마 요거 다 썼어. 요것만 포장하고 바로 갈게. 엄마 빨리 끝내고 갈게요. 네. 조금만 기다려. 어. 빨리 오라고. 하네요. 택배 끝. 끝났어요. 끝. 이제 겨우 한숨 돌리겠네요. 고생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또 책 사죠? 책벌레. 아우, 징그러워. 아유, 정말. 감정은 사라져도 결과는 남는다. 책벌레, 책벌레. 책벌레까지는 아니고 책은 그냥 좋아하는 너무 사랑하죠? 나와 잘 맞는 사람 찾기. 저는 이미 찾았다. 나와 잘 맞는 사람 찾았으니까 잘 맞아요? 여기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본인만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나는 상당히 그러시는 잘 것 맞는다. 같은데? 우리가 상당히 우리가. 잘 맞는다 아하. 생각했는데 뭐 그냥 저한테는 그냥 저한테 주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그냥 용돈이 있으면 책을 가끔씩 사서 읽고 합니다. 그래요? 여기 유진 씨는 책 관심 없어요? 다 좋아하죠. 근데 그것보다 할 일이 더 많으니까요. 이제 이분은 이제 끝났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올라가서 할 일이 더 있거든요. 네. 부럽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다 그 이야기네. 아유, 그쵸. 근데 드라마는 잘 보잖아요. 아, 드라마하고 책은 다르죠? 드라마는 저만의 힐링 시간. 힐링. 그런데 부부는 왜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 거제도를 선택했을까요? 두 분은 원래 고향이 거제예요? 아닙니다. 거제 사람 아닙니다. 아니에요? 피디님 한번 맞춰보시죠. 저희 강원도가 우리 고향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던데 피디님은 너무 못 맞추시네. 다른 데서 살다가 이제 여기 왔는데 거제가 지금은 뭐 그냥 저희 인생에는 한 제3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죠. 저기 뭐죠? 판문점 넘어. 예, 이북에서 왔습니다. 이북에서.
왜? 고향을 말했다고 지금 이렇게 뭐 예. 이거라고 이민인데 왜 말해요? 물어보는데 안 말할 수는 없잖아. 이민인데.